난노는 제멋대로이고 건방지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당시 미나미노 요코와 동시대 아이돌 가수였던 나카모리 아키나의 목소리가 청순하고 가련한 목소리였다면, 전성기 시절 난노의 목소리는 이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몽환적인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발라드를 부를 땐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더라고요. 조금 다르긴 한데 굳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약간 하수빈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 절친이던 혼다 미나코가 후에 아이돌에서 아티스트로 전향한 거와 달리 요코는 전통파 아이돌 가수였는데, 그 아이돌로서 방점을 찍는 곡이 낙원의 문. 제가 앞에서 요코의 목소리가 몽환적인 느낌이라고 했었죠. 바로 이 곡 때문이었어요. 이 곡은 미나미노 요코의 데뷔 첫 1위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은 미나미노 요코 본인의 스타일을 그대로 투영한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와 동시에 낙원의 문은 스케반데카2의 뒷이야기를 다룬 영화 스케반데카의 주제곡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요코와 같은 아이돌 4천왕이자 3대 사키로 열연한 아사카 유이도 함께 출연했다는 점이죠. 사실 이 영화는 영화보다 특촬물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예상외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둬요. 당시 액션 영화로서도 뛰어났다는 평가였는데, 물론 이 영화가 성공한 데는 당시 미나미노 요코 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올라와 있었던 것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 그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건 연예인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브로마이드 매상에서 단연 1위였다고 하죠. 하지만 데뷔 이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 과로로 쓰러지고 마는데, 당시 이런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 당시 요코의 소속사는 사무소가 아이돌과 배우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했다고 해요. 사실상 각자가 독립된 기관이었던 거죠. 문제는 그녀가 톱스타가 되다 보니까 그 두 사무소에서 스케줄이 겹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그녀가 속해 있던 S1 컴퍼니는 규모도 굉장히 작은 데다 급여도 타 소속사에 비해서 턱없이 작았던 건 물론이고, 연예인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안 좋기로 악명이 높았던 블랙 기업이었죠. 대형 소속사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던 타 아이돌과는 너무나도 입장이 달랐던 거죠. 쉽게 말해 그냥 대놓고 착취를 당한 거죠. 배우 쪽을 담당했던 극단 청년좌는 규모는 제법 큰 회사였지만 처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죠. 이 때문에 현장에서 울면서 매니저들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또 매니저들 간에 소문이 잘못 돌아버리는 바람에 그녀에 대한 근거 없는 기사가 나돌게 되는데, 난노는 제멋대로이고 건방지다, 아님 말고식의 허위성 기사가 나돌기 일쑤였는데, 이런 근거 없는 찌라시 때문에 크게 낙담하고서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연예인에 대한 허위성 기사만큼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자신을 응원해주던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을 떠올리며 버텨냈다고 하죠. 여담이긴 한데 미나미노 요코는 이런 악의적인 소문과 달리 사건 사고가 거의 없었던 몇 안 되는 연예인 중에 하나였죠. 심지어 연예인들에게 그 흔하게 나오던 스캔들조차도 없었죠. 따봉! 요코는 80년대 중후반을 호령하면서 아이돌로서 큰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첫 1위 곡이던 6번째 싱글 낙원의 문을 시작으로 마지막 1위 곡이었던 13번째 싱글 가을에도 곁에 있어줘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단 이 곡이 마지막이라는 건 8회 연속의 마지막이란 뜻이고, 그녀의 공식적인 마지막 1위 곡은 16번째 싱글 필름의 맞은편이었죠. 정규 앨범 역시 10개의 앨범 중에 그중 2개의 앨범이 1위를 차지했죠. 가수와 배우 그리고 CF는 물론이고 라디오 VJ까지 활동 영역이 넓었는데, 특히 1986년 10월 12일부터 1990년 6월 24일까지 방영된 미나미노 요코, 난노 이 정도? 이 프로그램은 무려 4년이나 진행을 했어요. 이 당시 10,000통이 넘는 팬레터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한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1990년 갑작스럽게 방송이 폐지되는데, 이게 더군다나 요코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요. 요코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정말 아쉽고 억울했다고 하죠. 이 방송의 마지막 날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고 그것으로 방송이 끝이 났다고 하죠. 하지만 90년대를 맞이하며 아이돌의 시대가 저물면서 미나미노 요코의 전성기도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의 10번째 정규 앨범이자 21번째 싱글이었던 여름의 바보씨를 끝으로 가수로서는 은퇴를 선언하고 배우 쪽에만 전념하게 되죠.
비록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연극까지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 2012년이었죠. 가수를 은퇴한 지 21년 만에 같은 호리코시 고교 출신인 노리쿠치 히로코와 니시무라 토모미와 함께 블루밍 걸을 결성해서 음반 활동을 하기도 했죠. 데뷔 30주년이 되던 2016년에는 데뷔 이후 첫 솔로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건 그녀가 가수를 은퇴하고 무려 25년 만에 선 무대였다고 하죠. 앞에서 언급했듯 난노는 톱 아이돌로서 전성기를 누렸지만 소속사 복은 마치 저주를 받은 듯 정말 박복하기로 유명했죠. 전 소속사였던 S1 컴퍼니를 떠나서 개인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독립하면서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죠. 그녀가 S1 컴퍼니를 떠날 쯤엔 사실상 S1 컴퍼니는 공중 분해가 된 상태였어요. S1 컴퍼니는 버블 경제 당시 한참 유행이던 골프장을 매입해서 당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사장이 회사의 명의를 요코의 이름으로 돌려버려요. 물론 요코는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결국 회사가 도산하면서 회사가 지고 있던 부채는 고스란히 요코의 몫이 됐겠죠. 그냥 눈뜨고 당한 셈이죠. 결국 버블 경제 붕괴 후 전성기가 끝난 시점에서 회사의 부채를 본인이 그대로 떠안게 됐고 그 빚을 갚는 데만 해도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죠. 전성기 시절 소속사복이 없었던 요코였는데 그렇다면 남자복은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아니었죠. 2011년 4살 연하의 일반인 사업가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가 싶었지만 결혼 12년 만인 2023년 결국 파경을 맞았다고 하죠. 파경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진 건 요코의 남편이 횡령으로 구속이 됐고 그 금액이 무려 7천만 엔에 달한다는 추측이 있었죠. 이렇게 남편의 혐의가 드러나자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 12년 만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현재는 교토부에 위치한 마이즈부시의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동시에 고베 마츠카이 대학의 객원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해요. 최근에는 한국 방송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밝고 청순가련한 외모로 80년대 슈와 시대를 뜨겁게 달구던 난노, 미나미노 요코. 이제 4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그녀의 이야기도 먼 과거가 됐지만 여전히 사람들 기억 속에 그녀는 청순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